예, 대선 패배 후에 나란히 당대표로 돌아온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얘기인데요. 오늘의 만남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리 안 대표님이 그래 다시 국민의당 대표로 들어오시면 앞으로 정치가 좀 활발해지겠습니다. 우리 잘 모시겠습니다. 그랬을 때도 우리는 뭐 별로 싸울 일이 없고. 홍준표 후보께서 얼마 전에 설거지가 여성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 심한 여성 비하 발언인데 세게 안 보이려고 그런 이야기 했죠.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제가 지금부터 대본인한테 돈 주시니까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정치권 소식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부터 짚어봐야 되겠어요. 직책이 바뀌셨어요, 최고위원으로. 이게 참 제가 당직을 안 맡으려고 했는데 사실 바른정당의 새로운 인재 영입을 위해 가지고 당직 열 수 있는 건 다 열어놔야 되는데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 자리는 아무래도 좀 청년 조직을 꾸리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람이 좀 해라 이런 얘기를 예, 하게 됐습니다. 어저께 청년 최고위원으로 지명이 되셨는데 아무튼 네. 축하드리고요. 당비만 올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현수 기자, 지금 다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랑 안철수 대표 이야기 좀 짚어볼게요. 오늘 오전에 만났던 바로 그 영상인데 굉장히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모습이에요. 대선 때는 사실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110여일 만에 함께 고배를 마신 후에 만나서 그럴까요? 같은 마음이라서 그런지 오늘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 되고 나서 사실상 다른 당 대표 인사를 하러 추미애 대표밖에 만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추미애 대표 만나서도 어색한 팔짱 끼고 비공개 없이 5분 만에 헤어졌었는데 오늘은 비공개를 자그마치 40분이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어제 홍준표 대표가 부산에서 입었던 의상까지 언급을 하면서 관심을 표하기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셔서 오늘 또 그 옷 볼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만 정장 입고 나오셨어요. 아니, 저희들이 이제 워낙 이제 정당이 이제 소통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그 야당 그 당수가 시국 관계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좀 변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시국 관계하고 자기 말만 하고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아예 이제 각지마다 시민들 상대로 직접 의견 듣고 정문 적답하는 그런 식으로 그거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해운대에 가는 이런 일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해운대 복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뭐 별로 싸울 일이 없고. 자, 이준석 최고위원 두 사람 만남 어떻게 보셨어요? 바른정당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두 사람의 화기애애한 모습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닐 텐데요. 그럼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그냥 뭐 상견 예상으로 간 거지. 지금 솔직히 안철수 대표가 겪고 있는 정치적인 위기라는 것들이 솔직히 백로였던 본인이 까마귀가 놀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많이들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또 이 홍준표 대표랑 엮이는 것을 과연 원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강병기 기자. 네. 아니, 다시 한번 바른정당 입장에서 네. 편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평화하시는 게. 편해 보이지 않아요. 뭐 편하기보다는 뭐 저희 성립할 수 없는 연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하고 싶은 연맹은 아닌가요? 뭐 부인하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성사된다면은 파급 효과가 좀 있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석수로도 이제 민주당을 상회하는 의석수를 갖게 되니까요. 상당히 과반에 달하는 그 부분도 제가 의석이기 짚어드릴게요. 강병기 기자. 네. 두 사람 결국은 어찌됐건 간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패배한 패자들인데 그런 동병상련 같은 마음도 저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원동력이 됐을까요? 예, 이 최고위원 부인하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반론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홍준표 대표가 부산 토크 콘서트에서 안철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 그만큼 동병상련을 느끼지 않았나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같습니다. 우선 대선 후보였죠. 대선 후보였는데 지금은 당대표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의원직이 아닌 당대표라는 점에서 두 사람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역기반전당, 한국당은 뭐 영남, 그리고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또 정계 개편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또 하나의 비슷한 점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대선 전국에서만 해도 안철수 대표, 경쟁자인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상당히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었는데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요. 일단은 이 영상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실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후보님, 이리 보고 말씀하시죠. 국민들이 참 조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사퇴하십시오. 네, 불과 100여일 전에 저렇게 티격태격했던 사람들 치고는 오늘 포옹제가 참 이색적이기도 한데 결국 같은 적을 그쵸. 뒀다면 적도 나의 동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건지, 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두 사람 오늘 폭주 기관차라는 표현을 하면서 공동 전선을 형성하자 이렇게 제안도 하고 하던데 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그러니까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인지 오늘 뭐 모두 발언 화면에서만 봐도 화기애애했는데 실제로 만나고 헤어질 땐 또 포옹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좀 잘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홍 대표가 먼저 덕담을 건넵니다. 안 대표님이 부활을 하니까 정치가 좀 활기차졌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폭주기관차를 타고 가는 것을 국민을 위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특히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와 상당히 교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외교 안보가 아주 우려가 된다. 코리아 패싱이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홍준표 대표가 코리아 패싱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패싱이다라고 또 맞장구를 치기도 했고요. 아마 이제 공동의 전선이 생겼기 때문에 공조를 다져나가는 모습인데 실제로 이준석 최고위원 말대로 지금 의석수만 봤을 때는 100석과 40석이 만나게 되면 120석의 민주당을 충분히 상회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에서도 뭐 뜸만 만든다면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당에서는 좀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107석이죠, 자유한국당이. 그쵸. 그리고 지금 7석. 국민의당이 40석입니다. 147석인데 세 석만 더하면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오히려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되는 아, 거죠. 그렇습니까? 네. 도리어 이 두 정당의 공동 연대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끼인 신세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지금 이제 얘기를 과반 합니다. 달성에 필요한 세석을 설마 정의당에서 꼬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바른정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요. 저렇게 연대한다 해도 과반이 된다면 좀 모르겠는데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파괴력이 또 제한적일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바른정당도 저 두 정당과 공조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야권 연대가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요. 이게 어떤 사실 면에서 그렇습니까? 대통령 후보들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네,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이. 그 상황 속에서 물론 유승민 후보는 지금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은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양당의 대표로 나온 상황 속에서 그 둘이 연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시상과제 대통령은 한 명밖에 없는데 차기 대통령을 노리고 두 명이 동시에 뛰게 되면은 과거에 안철수 대표도 민주당 내에서 결국 친문계 또는 문재인 대통령과 화합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둘 다 대통령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이 연대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타협점을 찾으려고도 하겠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상대를 밀쳐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있다. 뭐 한편 오늘 만남에서 홍준표 대표와 안철수 대표 오늘 만남에서 만담을 주고받듯 당장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 찰떡 호흡을 과시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도 예민하고 일본도 예민하고 북한도 예민하는데 자기 혼자 운전하겠다고 덤비는 모습이 내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 레카차에 끌려가는 승용차 안에서 자기 혼자 운전하는 모습으로 내가 보여지는데 그 안보 정책도 좀 저는 외교 안보가 아주 우려가 됩니다. 코리아 패싱이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코리아 패싱에서 문재인 패싱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그 외교적인 그런 단단한 협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외교 문제 외에도 이제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두 사람이 공감대를 같이 했는데요. 홍준표 대표는 이제 법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됐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 안철수 대표도 사실 쫓기듯이 중요한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제1, 2야당으로서 이제 공조를 하자라고 서로 화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저런 찰떡공조 모양새가 과연 선거연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겠죠. 이현수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되고 나서 확실히 지방선거 시기가 빨라진 게 느껴집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수도권만이라도 야3당이 공조를 해서 후보를 내보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 대표들 간의 대화에서도 당연히 이 얘기가 있었겠죠.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자유한국당의 대변인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원칙적으로는 정면 돌파다. 아직 선거연대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홍준표 대표께서도 우리도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뭐 그 국민의당에도 좋으신 분들이 계시지요 하면서 이제 그 국민의당에 이제 좋은 뭐라 그러죠? 좋은 재원들이 계신다라는 덕담을 하다가 나온 이야기들이니까. 네. 그러나 홍준표 대표는 이제 선거연대 없다, 이제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우리는 뭐 원칙이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렇지요, 우리도 그래요 하시면서 그러나 정치라는 게 상황이 늘 변하니 이렇게 이제 뒤에 덧붙이신 말씀은 있습니다. 네, 제가 비공개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이 전희경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준표 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가능성을 좀 많이 열어놨습니다. 선거 연대는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긴 한데 정치라는 게 상황이 계속 변해서, 그러니까 정치를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고비고비가 있을 때 이런 연대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 홍 대표의 의미심장한 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나오셨으니까 이 대목 한번 짚고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 안에선 국민의당과 선거연대보다는 바른정당과 선거연대를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한국당 나경원 의원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지방선거에 있어서 야당이란 이유로 국민의당까지 함께 공천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공동 공천, 예컨대 공동 경선을 통한 공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국 바른정당과 한국당 두 당이 힘을 합쳐서 지방선거 해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바른정당 혼자만의 힘으로 지방선거 펼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를 한다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경선을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과거에 이제 그 민주당이 통진당과 하려던 그런 연대 스타일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스타일로 했을 때는 부작용들이 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 지금 저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의 연대가 쉽지 않다고 보는 지점은 뭐냐면은 결국은 조직이 융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과거에 한솥밥을 먹던 그런 조직들이, 하부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1+1을 하면 1.8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저기는 이제 1+1 하면 1도 안 나오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유한국당과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가 유권자들은 오히려 관심이 좀 적을 수 있겠지만은 의외로 정당의 조직이라는 거는 기초의원 선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긴 중선거 구직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 가지고 연대를 한다는 것이 정당 간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 홍준표 대표가 던진 어떤 연대 카드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봤던 것이 안철수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의 의사가 있다는 취지를 한번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실마리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구청장, 기초단체장 정도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공천하고 뭐 이런 어떤 틀에 짜인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도 당이 생긴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아마 모든 구에 구청장 후보 내고 이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장면을 보면 자유한국당 또 바른정당의 연대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선 후보,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에서 강연회를 가졌는데 거기가 또 굉장히 시끌시끌했다면서요. 네, 어제 그 노원에서
오랜만에 유승민 의원이 강연 정치를 재개를 했습니다. 보수가 사는 길이라는 강연을 했는데 지금 그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바깥에서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인사들이 한 10여 명이 모여서 이 반대 피켓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리는 정확히 들리지 않으시겠지만 약간 욕설이 섞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걸 촬영하는 저희 채널A 촬영진에게도 사실 화를 낼 정도로 좀 격앙된 분위기긴 했는데요. 뭐 강연에 뛰쳐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좀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유 의원이 저런 공격을 받는 거, 뭐 대구도 아니고 사실 서울에서 이런 걸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어제 오신 분들이 이제 오겠다고 카페에 이제 대한애국당 창당 준비하시는 분들이 카페에 예고를 올렸어요. 이제 노원구에서 유승민 의원 강연이 있으니까 뭐 양평에 사시는 분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 탑골공원에서 모아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사실 상계동에서 오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이제 좀 액면 그대로 서울에서도 저런 움직임이 있다고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직을 이제 대표직이나 이런 것도 받지 않고 실무적인 어떤 재외국민위원장 이런 걸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강연 정치는 계속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유승민 의원의 강연을 이제 쭉 듣고 질의응답 내용도 들었는데 한마디로 홍준표 대표를 향한 총공세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요 대목을 추려봤는데요. 들어보시죠.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5월 9일 대선 전까지만 해도 그 표가 필요해서 얼마나 이용을 했습니까? 근데 홍준표 대표 본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당시 우리가 있을 때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그거는 당원권 정지입니다. 근데 그 당헌 당규 고쳐가지고 자기는 출마를 하고 지금은 당헌 당규에 안 맞게 1심 재선고도 나기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전후에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가 지금은 무슨 투사 구팽도 아니고 표를 위해서 정말 아주 얕게 그랬다가 지금은 또 출당 이야기를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하는 거고요. 대선 끝난 지 이제 겨우 110여일 만에 3당의 대선 후보들이 다시 전면에 드러나는 모양새인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내년 지방선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치데스크 이런 정치권 움직임 끝까지 추적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